다시 해봐. 이렇게? 그거 말고. 이렇게? 이거? 응. 정말 이걸 아니. 끝! 그거 말고. 이건 어때? 자, 이걸로 봐보자. 잠깐만. 정말 와우. 돌리지 마봐. 초점 맞추고 있잖아. 우와. 거울? 자, 이게 수성이야. 수상. 수성. 이게 화상. 금성이야. 이게 이게 화상. 금성. 화상. 응, 금상. 이게 화상? 이거 돌려봐. 이게 화상? 아니. 금상? 금성이라고, 금성. 지구. 지구. 목성. 아, 달? 이게 화성이야, 이게 화성. 화성. 목성. 목성. 금성. 토성. 토성. 해왕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해왕성. 이게 수성. 명왕성. 금성. 금성! 응. 지구. 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아빠 박쥐. 아이고 잘한다. 그래. 이야기 해줘. 알았어. 가위. 아빠 오늘의 이야기는 뭐야? 우주야? 오늘의 이야기는 쿠바. 에? 쿠바 이야기야. 쿠바? 아빠 어때? 아빠 녹음했어? 하고 있어. 어쨌든 내 쿠바?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자, 아이고. 이거 끄고, 그만 꺼. 그만 꺼. 꺼. 끄고. 아, 이것도 하지 말고. 하자. 이거 할 때는 이걸로. 아이고, 여기다 놨다구만. 안 돼. 왜? 이쪽이야. 별자리다. 아빠 별자리가 안 맞았어. 아빠가 알렸어 이렇게. 아빠 내 발이 막았죠. 아이고. 짠. 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잠이나 자겠냐? 네? 이렇게 흥분해서 잠이나 자겠어? 그런데. 너무 밝잖아. 별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밝아. 우와, 난 신나. 아빠, 넌 밝아졌어. 우와, 그냥 아빠. 왜? 근데 쿠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그지. 나라 이름. 그지. 짠. 무대. 아이고 참. 넘어졌다. 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잠 못 잔다. 어쨌든 해봐야지. 야, 해주세요 해야지. 해봐가 뭐야. 해주세요, 아버지. 아이고. 그냥 찾았다. 아이고. 쿠바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아버지. 와, 아름답다. 야, 응.
쿠바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쿠바는 옛날에 나라 같아요. 맞죠? 스페인이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쿠바 스페인 식민지였거든. 아빠, 그럼 지금은 무슨 나라가? 지금은 독립국이지. 지금은 독립국인데 옛날 막 고구려가 우리 북한인 것처럼 예를 들어봐. 그때 쿠바는 지금의 뭐야? 그때는 스페인이었고 이제 미서 1899년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패해서 이제 이름이 뭐야? 쿠바가 사실상 독립을 한 거야. 독립을 했는 이름이 뭐야? 그때도 쿠바야. 아직도? 지금도 쿠바야. 독립을 해서 이제 미국이 바로 뭐 이렇게 자기 영토로 삼거나 그러진 않고, 왜냐하면 당시 쿠바를 위한 전쟁이라고 해서 명분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국으로 만들어줬지. 근데 이제 사실상의 식민지 같은 역할이었고 응. 독재자가 계속 쿠바를 다스렸어. 독재자? 응, 독재자들이 그때 후넨시안 그 독재자가 무슨 독재자? 여러 독재 뭐 이렇게 여러 독재자가 있었는데 여러 미국 명은 아니고 독재자 아니면 쿠바 독재자? 쿠바였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중들이 독재자 밑에서 힘들게 사니까 뭔가 바꿔보고 싶은 젊은이들이 나올 거 아니야? 하나 쿠바인데. 쿠바에도 이때 1901년 쿠바야? 쿠바라니까? 쿠바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니. 몰라. 아, 쿠바가 어디인지 모르는구나. 아니야. 그 독립되기 전에 친일파였는데도 아직도 친일파였나? 쿠바는 일본하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친일파. 친일파가 왜? 친일파니까 거기도? 쿠바가 친일파라고? 쿠바 그거 다스리는 사람이 옛날에 친일파 아니었을까? 친미파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친일파. 친일파가 뭔데? 뭔 뜻인데? 내국. 아, 친일파라는 거는 일본에 붙어서 이제 옛날 뜻은 일본에 붙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고,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뜻을 밝히는 사람들이 친일파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면 그냥 매국노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냐 이거지. 이제 뭐 아무래도 친미 성향이 있었겠지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쿠바는 그 홀로 독립하기가 굉장히 좀 싫었어? 어려운 국가적 그 섬 규모이다 보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붙거나 소련에 붙거나 뭐 이후에도 뭐 중립을 지키거나 뭐 여러 가지 독자 노선을 걷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이 쿠바 당시의 쿠바를 좀 더 개선이라도 좀 하려는 움직임, 그거 좀 그만 만져라. 어? 왜 이렇게 밤이 되는데 활동적이야? 낮이 아니란 말이야. 가끔 만질게. 자주 만지자. 지금도 계속 파닥파닥거리고 있잖아. 지금 잠잘 시간이란 말이야. 알았죠. 누워 있어 그냥. 누웠죠. 우와. 가끔씩 만져야지. 가끔도 만지지 말라고. 안 돼. 가끔은 만져야지. 야, 이러면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는 의미가 없잖아. 왜 듣고 있는? 지금 민준이 잠 잘 자라고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민준이 꿀잠 자라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아주 가끔씩 만질게. 그럼? 팔도 내리고 다리도 내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조명을 켜놓으면 잠이 오겠어?
이쁘긴 하다. 이쁘다. 어쨌든 이제 조국을 뭔가 발전시키고 싶은 젊은이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나타난 사람이 호네시안 바티스타라는 바티스타란 뭐 유명한 이름이지 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01년에 태어나. 1901년? 1901년에 태어나서 그럼 일사조약을 맺기 전 4년 전이지 않나? 그렇지. 뭐 아무튼 전 세계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던 시대인 거지. 이제 이 사람이 1920년대에 군대에 들어가서 1920년대? 1920년대 쿠바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사 계급까지 진급을 했는데 유관순 죽었을 때는 아니지. 1920년대면 거의 돌아가셨을 때지. 왜냐면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고문 받으시고 했었기 때문에 20년 되면 아마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아무튼 돌아가셨다면 19년 아니면 20년대에 돌아가셨겠지. 어쨌든 이분이 193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야? 쿠데타 영장? 쿠데타라는 거는 성공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반란,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야 한마디로. 근데 쿠데타가 뜻이 뭐야? 쿠데타 뜻이 반란. 정권을 뒤엎는다는 뜻인 거지. 그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는 거야. 임시정부? 아니 정식 정부. 이제 쿠데타를 세워서 정권의 실세가 되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게 이때 이 사람 계급이 중사였어. 중사. 군대 계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병 다음에 하사 중사 이렇게 올라갔겠지. 거기도 비슷하게. 근데 중사면 굉장히 낮은 직급이거든. 근데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투스타도 아니고 원스타도 아니고 하는데. 원스타? 이게 이게 장군 장성 계급도 아닌데 어떻게 중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까지 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성공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1940년에는 대통령까지 돼. 1940년에 우리가 독립되기 5년 전 아니야? 그렇지. 아마 쿠바도 우리를 돕긴 했어? 쿠바가 우리를 도왔냐고? 응. 독립전쟁 때? 글쎄 돕기 어렵지 않았을까? 아무튼 너무 멀어서? 물론 거기에 교포들이 가서 독립자금을 보냈을 수는 있겠지. 어떻게 독립했냐에 따라? 쿠바가? 아니, 어떻게 독립했나를 알려주는 거야? 쿠바가? 아니 아니야. 그럼 그게 뭔 말이야? 쿠바는 독립 상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독립했냐에 따라 이건 보고 따라서 독립하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한 이야기야. 3차 세계대전? 마이 갓! 시고 이 사람이 이 군대에서 노조위원장이었어.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 아니 노동조합의 이제 지도자였다는 뜻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지도자?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사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래 응? 장사? 장사? 뭐 파는 사람? 아니.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모임 같은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을 했었겠지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을 거고. 받았어 진짜? 그렇게 추측이 되지.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중사 계급이 혁명을 성공시켜 버리잖아 쿠데타를. 이제 그래서 아빠 근데 반란은 왜 일으켰어?
당시 쿠바는 그 독재자 정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1940년에 대통령이 돼. 1940년? 1940년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뭐 나름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는데 비교적 1944 물론 이제 좀 이 사람도 약간 독재를 해서 좀 욕을 먹긴 한 것 같아. 근데 욕을? 그래도 나라를 나름 잘 다스렸다가 1944년 대선에서 투표에서 패배를 해.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투표에서 졌다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아 이거 좀 꺼라. 뭐하냐 진짜. 아이고 아빠 이야기를 듣냐 안 듣냐. 아 그냥 꺼라고 꺼. 아이 이럴 거면 뭐하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끄라고. 아 제발 이것만 나 이제 안 그럴게. 됐어. 안 됐어. 뭐? 너무 박잖아 다리. 우린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주를 보는 거라 생각하자. 아 그럼 저 우주 보면서 자 그냥. 아 얘기해줘. 아 이제 안 바꿀게. 1944년에 결국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립하기 1년 전. 미국으로 망명을 해. 망명이 망명이라기보다 아무튼 미국으로 옮겨 집을? 거주지를. 그래서 집을? 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쿠바에 별로 있고 싶지 않았겠지. 창피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원래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면 뭐 외국도 나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아빠? 응? 그러면 근데 왜 그 뭐였더라? 그 트럼프는 왜 안 갔어? 트럼프도 여기저기 뭐 해외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애초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거기가 세계의 중심지니까 뭐 가긴 어딜 가겠어. 거기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뭐 플로리다 주 쪽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았던 다시 모양이지. 돌아왔어 그리고? 그렇게 8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바티스타가 이제 외국에 나간 이후로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쿠바는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어? 이제 거기도 4년 그쪽도 4년제였고 이후에 아마 보통 대통령제는 연임 2번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보통 나라에 따라 뭐 3번도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보통 2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그 바티스타가 미국으로 가 있던 8년 동안 나라가 정말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던 모양이더라고. 왜지? 그 대통령이 잘 못 다스렸어? 후임자들이 그러니까 바티스타가 잘 못하네 하고 선거에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후임자들이 훨씬 못해버린 거야. 부정부패도 너무 심해지고 뭐 그랬던 거지. 그래서 8년 만에 바티스타가 쿠바로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고 처음에는 그 국내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대. 이제 열렬한 게 뭐야?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티스타가 돌아왔으니까 옛날만큼만 해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너무 못한 거야?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옛날 같지 않았던 거지. 막상 다시 다스려 보니까. 근데 바티스타는 이제 결국 나중에 1959년에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난 후지. 죽어? 다시 쫓겨나. 쿠바 혁명이 다시 일어나고 혁명이 뭐였지? 쿠데타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명분을 얻으면 혁명인 거야. 국민들의 그 인정을 받으면 혁명이 되는 거야. 국민에 의한 쿠데타는 혁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등이 이끄는 혁명군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또 다시 외국으로 가게 되지. 미국으로? 결국에는 포르투갈로 갔을 거야. 마지막에 포르투갈 유럽에 마지막 일정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 잘해보려고는 했던 것 같아.
나름 잘해보려고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본인도 결국 독재자의 길을 가게 돼. 언론도 탄압하고 그 유럽에? 아니 쿠바에서 두 번째 대통령 할 때. 응.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진압이 뭐였지? 그러니까 패배시키지 못하고 응. 결국 전투에 져서 쫓겨나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당시에 일단 군대끼리 싸울 때는 공군 전력이 있는 쪽이 정말 강하거든. 공군이 뭐야? 공군이 뭐냐면 알아. 비행기. 비행기, 전투기, 뭐 수송기, 뭐 하늘에서 폭탄 떨어져. 음, 근데 둘 다 있으면? 뭐다 공군인 거지. 공군 전력이 원래 있었겠지. 정규군이니까. 당시 쿠바 공군이 매우 낙후돼서 미국 쪽에서 이런 수리 지원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 바티스타 정권 후기에는 미군이 그런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지. 왜? 그니까. 그리고 이 반란군들은 당시까지는 반란군이었겠지. 혁명군들은 밀수를 통해서 또 무기를 다 수입을 해왔다는 거야. 밀수가 뭐야? 이제 허락받지 않은 무역. 응? 몰래 거래를 했다는 거지. 어디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던데 아마도 가까운 뭐 미국 쪽이 아니겠어? 잠깐, 쿠바가 미국 쪽에 있어? 쿠바는 미국 아래에 있는 섬나라야. 아 몰랐구나. 근데 이제 한번 뭐 그런 지도를 것까 확인해 볼래? 이따 확인해봐.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밀수하는지는 안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종합적인 상황을 다 지켜보면은 이제 미국이 바티스타 정권의 몰락을 몰라? 그거 망했다고? 망하는 거를 좀 부채질하지 않았나 좀 이런 모습이 중간중간 보이는 거지. 부채질? 그렇지.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미국이 그러니까 쿠바한테? 쿠바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대를 못했어. 근데 그런데 기대를 안 해도 됐었어? 정반대로 해버려. 응? 그 재산들을 막 국유화해버리고 공산주의의 길을 가버린단 말이야. 미국이? 아니 쿠바가 아, 새로운 정부가 이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의 정부가 공산주의의 길을 가버리면서 소련과 가까워지고 이제 미국인들의 재산을 국유화해버리고 뭐 이런 쿠바가 뭐야? 나라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거지.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지. 근데 소련도 외국 아니야? 미국인들이 이제 쿠바에 투자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봤던 그러니까 거지. 뭐야? 착취라는 거는 빼앗아 가는 거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동력이 됐든 뭐가 됐든 토지가 됐든. 이제 그래서 그 나름의 명분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국유화를 했던 거고 그런 명분의 논리적 근거가 뭐 공산주의고 뭐 그랬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쿠바에 실망을 하겠어 안 하겠어? 네. 하겠지. 좀 더 다른 새 정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산주의 길을 가면 미국이 화가 나지. super angry. 그래서 미국이 쿠바를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으면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침략을 어떻게 했냐면 쿠바에서 이민 온 사람들 한 1,5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야 너 아빠 이야기를 안 듣고 하늘 보고 있지? 내가 다 봤어 지금.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 맛이 나 안 나? 아니야. 그럼 네 눈이 갈수록 초롱초롱해지잖아. 응. 지금 정오에 12시만큼 초롱초롱해졌어 지금 태양처럼. 아니야. 근데 잠을 자겠어 안 자겠어? 안 자겠어. 나 이제 진짜 들을게. 만지지 않겠죠? 이제 그 1,500명이 쿠바를 침공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쿠바 사람이 쿠바를? 이제 쿠바에서 망명 온 사람들 미국으로 그럼 배신이야? 망명이지. 배신 아니야?
이 쿠바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인 거고, 망명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졌으니까 도망친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놈들이 반란군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입장이 바뀌면 단어가 바뀌는 거야. 아하. 봐봐, 우리 독립군들도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뭐였다고? 적. 폭도. 폭도였고, 그리고 그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팀. 팀? 아니 영웅. 일본 제국 입장에서 악당. 테러리스트였겠지. 우리 쪽에서는 영웅인 거고, 임시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영웅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입장이 바뀌면 단어가 바뀌어. 정의가 바뀌는 거야. 진짜 그랬네. 그렇지. 이제 그래서 미국이 CIA 주도하에 이 1,500명을 근데 총을 들게 했어? 1,500명을 이 쿠바 피그만이라는 해안가에 떨궈줘서 피그만 피나니? 피그만이라고 바닷가인데 거기 떨궈줘서 자 가서 쿠바를 점령해라 하고 보내줬는데 점령이 돼? 아니. 안 되지. 국가 하나를 1,500명이 어떻게 뒤집어. 말도 안 되게 당하고 다 체포되고 죽고 체포되고 해가지고 미국이 아주 망신을 당해. 망신을 당해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율도 확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쿠바 입장에서는 미국이 침공을 해온 거잖아. 불안해 안 불안해? 엄청 불안하지. 실은 미국이 좀 얼굴 두껍게 실제 해군 전력이나 공군 전력을 투입했다면 쿠바는 막기 어려웠어. 매우 막기 어려워. 사실상 너무 어려운 거지.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냥 비정규군 1,500명을 투입해서 알아서 점령하라고 그냥 둬버린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실패했던 거고. 열심히 노력은 했어? 노력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한 거지. 보병 1,500으로 국가 하나를 어떻게 뒤집겠어? 뭐 보병? 보병. 해군 공군도 있는 거 아니었어 그나마? 이제 해군 공군이 같이 따라가긴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는 기록이지. 미국의 해군 공군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지원은 했어? 하긴 했지. 누군가 태워다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이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이 들통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지원해주지 않았고, 그 덕분에 1,500명은 많이 죽고 사로잡히고 나중에 겨우 포로 교환 방식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해. 근데 쿠바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미국이 진짜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소련과 더욱 가까워지고 소련과 협의를 해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로 한 거야. 나 거기에 미사일 떨어뜨리면 어때? 거기가 어딘데? 미사일 기지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누가? 미국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미국과 소련에. 그러니까 그런 선제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당시는 핵무기가 수소폭탄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빵을 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게다가 서로가 서로의 핵전력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고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소련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훨씬 강했다는 것이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소련의 이미지가 당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 세계 최초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차르 본바라는 사상 최강의 수소폭탄도 개발하고 달까지 우주선도 보내고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미국이 먼저 사람을 보냈잖아. 그랬지.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랬지. 근데 그때는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달에 사람을 보낸 건 1969년이고 이때는 아직 1961년이야. 아직 한참 전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전은 아니야. 8년이야. 8년이면 한참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세워지니까
무서워. 무서워? 화가 나도 무섭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는 거야. 근데 실은 이제 미국도 당시에 뭐 터키나 이탈리아의 미사일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단지 이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군인들끼리는 용서가 돼도 용서가 될지 몰라도 군인들은 용서가 돼? 봐봐. 군인들끼리는 서로 상호주의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상호주의가 뭐야? 서로 약간 평등을 추구한다는 거지. 응. 우리가 적 턱 밑에 이미 핵미사일 기지를 세웠어. 응.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턱 밑에 핵미사일 기지를 세울 수도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이미 터키와 이탈리아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거든. 응. 응? 그건 공개적으로 세웠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했어? 이게 있다는 세웠다고. 세웠다고 우리 여기 세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소련은 그때 쿠바에 지을 때는 몰래 세우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엄폐를 안 하고 그냥 세웠던 거 모양이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미국의 정찰기에 발각이 돼버리고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있고. 핵미사일 기지를. 그냥 미사일 기지가 아니야? 핵미사일 기지야. 근데 어차피 미사일 기지에는 그 미사일에 핵을 달면 그게 핵미사일이 되는 거지. 뭐 의미가 없어. 어차피 똑같아. 있고 그 이미 미사일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또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져. 또 미사일 기지가?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게 밝혀진단 말이야. 근데 그 장거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 단거리 미사일만 있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한 뭐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정거리가 안 됐어. 근데 새로운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이 들어오면 미국 90% 이상을 이 사정거리로 하는 대부분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10%면 못 써? 일부는 못 썼어. 알래스카 뭐 이쪽은 못 썼어. 그 알래스카 밑에까지도 잘 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알래스카가 10%야? 거긴 20%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알래스카를 빼고 10%라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과 당시 러시아의 후르쇼프 서기장. 아빠 그냥 비행기 타고 못 쏘는데 가서 쏘면 그냥 끝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핵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왜냐면 당시에 핵전쟁의 룰 같은 게 있었는데 네가 쏘면 우리도 무조건 쏜다. 뭐 이런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쏘면 러시아가 무조건 쏴야 돼. 무조건 쏘게 돼 있어. 그게 어떤 미국이 아니야? 미국이 먼저 쏘면 러시아로도 무조건 쏜다고 그렇게 지침이 다 내려져 있었어. 또 러시아가 쏘면 미국이. 러시아가 쏘면 미국도 무조건 쏘게 돼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 극단적인 대치까지 가서 실제로 미국이 뭐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했네 뭐 이런 거짓 경보도 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하나가 저기 뭐 바닷가 쪽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진짜? 근데 이제 소련을 가진 않았어. 그리고 소련의 핵미사일을 품은 핵잠수함이 발사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해.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런 상황이 다 결국 전쟁까지 가지 않고 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1961년, 62년은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한국 전쟁도 얼마 전에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계속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때였고, 너무 전쟁이 많았고, 인류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그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서로 공개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인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빠, 3차 대전 됐으면 인류 절반이 멸망했겠네. 그래서 우리 가문도 끊겼을 수도 있었겠네. 아니야.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았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정보를 까보니까 당시에 소련에는 핵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나왔던 거야. 한 70개, 7, 80개 정도밖에 없어. 미국은? 잠깐 미사일이 70개였다든가 응? 핵무기가 70개였다든가. 근데 이제 발사체가 없는 핵무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쏠 수는 있어? 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는 미국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고 당시에 미국은 근데 그럼 효과가 약했다는 거네? 한 발 한 발의 효과는 약하지 않았는데 수가 많지 않았지. 당시 미국은 당시 소련보다 17배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 70 막상 곱하기 17? 그렇지. 그러니까 한 1000기 있었던 거야. 와, 그냥 1000개 쏘면 그냥 막상 전쟁이 나면 이제 당시 소련이 개박살 나는 상황이었던 거지. 물론 또 이것도 나중에 밝혀져 보니까 이 핵무기의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도심 지역 이런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못 줄 수 있고 생각보다 이 벙커 지하에 있는 구조물들에는 또 큰 피해를 못 주는 수 있다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 다만 무서워할 뿐이었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전쟁이 개박살을 일어났다면 내. 소련이 개박살이 났을 거야. 피해가 적더라. 생각보다 큰 피해 없이 전쟁이 마무리됐을 수 있고 미국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 대국이 되었겠지. 그리고 소련은 약사예요. 이제 소련은 사라졌겠지? 정말 재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으나 또 이런 것도 있긴 해. 만약에 지도자가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시에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 재래식 전력, 탱크 이런 거 또는 뭐 공군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매우 강했기 때문에 보병 체계가 굉장히 강해서 유럽 자체는 큰 전쟁 위기로 다시 한번 들어갔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미국 본토까지는 사실상 폭격이 매우 어려웠을 거고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은 많이 안전하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유럽과 소련 쪽은 정말 다시 한번 지옥을 겪었을 수가 있겠지. 우리도 우리도 그랬을 수 있지. 핵폭탄이 날라왔어. 우리까지 날아오진 않았을 건데 근데 전쟁의 파편이라는 건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북한은 그래도 피해가 나겠네. 당시에도 남북 대치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남북 대치 갈등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피해가 왔을 수가 있지.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런 많은 위험 속에서도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양국 사람들 모두 어떻게든 3차 전쟁, 어떻게든 핵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인구는 멸망했을 수도 있어. 아니 멸망하진 않았을 거야. 멸망하지. 아빠, 미래에는 핵이 너무 강력해져서 핵전쟁이 강대국이 될 거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핵무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콘크리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아니 아빠,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 그냥 한 방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핵폭탄이 개발되면 인류는 핵무기 개발을 이미 개발에 대한 노력을 1970년대 이후에 꾸준하게 군축, 감축을 통해서 핵전력을 약화시켜 왔어.
멸망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꾸준하게 그 핵전력 감축 조약을 체결해 왔어. 제한협정, 감축협정들을. 그래서 핵무기의 공식적으로 핵무기의 강도는 전혀 강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뭔 말이야? 인류상 가장 강한 핵무기라고 일컬어지는 차르 분바가 이미 1950년대 말인가 60년인가 50년대 말인가에 이미 개발이 됐었어. 그럼 6.1 전쟁에는 사용 안 됐어? 6.25 전쟁이 언제였는데? 1950년부터 1953년. 그렇지. 그때는 아직 차르 분바는 없었던 시기지. 아빠가 그때 만들어놨다며. 50년대 말이라고 했잖아. 50년대 말. 아, 이제 양국은 그렇게 핵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 우리 서로 잘못했다. 화해하자. 화해를 하고, 이제 실은 화해 제스처는 이제 소련이 먼저 내밀게 돼. 근데 이제 미국이 처음엔 받았어? 미국이 받았어. 미국이 받았고, 아빠, 미국이 안 받았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미국도 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곧 미국에서도 곧 중간 선거, 곧 투표가 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나갔는데 속으로는 좀 후회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뭔 말이야? 겉으로는 여기서 더 들어오면 전쟁이다 이렇게 배짱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무서워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였어. 심지어는 그 해상 봉쇄를 했는데 실제로 미사일이 들어있을 것 같은 배는 검색을 안 하고 수색을 안 하고 미사일이 전혀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배를 상징적으로 수색하고 막 이제 그랬다고 알려져 있지. 미국이? 응, 미국이 누구를? 소련의 배를. 응. 이제 그래서 네. 하나 들어있는 게 나오긴 했어? 이제 그런 배는 검색을 안 했어. 마찰이 일어날까봐, 마찰이 뭐야? 전쟁이 일어날까봐. 근데 나오긴 했어? 색이? 이제 예측만 하는 거지. 저긴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안 했어. 그리고 없을 것 같은 배만 수색했는데 안 나왔어. 아, 근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 계속 핵전쟁 위기가 발생하니까 결국 소련이 먼저 화해하자고 했고, 너네들 저기 이탈리아, 터키 쪽에서 그 미사일 기지 철수하면 우리도 터키에서 철수하겠다. 터키가 아니라 그 쿠바. 아니야? 쿠바에서 철수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오케이 해서 소련이 먼저 쿠바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철수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터키와 이탈리아 쪽에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를 했지. 대신 소련은 쿠바에 그 파견돼 있던 병력들 같은 경우 공군이나 보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놔둔 상태였고, 근데 그걸로 쿠바를 달랬고, 미국도 SLBM 핵잠수함을 지중해 유럽 쪽에 파견을 해서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철수했지만 바다의 미사일 기지를 사실상 마련해서 이 두 나라를 달랜 거지. 그걸로 대체를 했지. 사실상 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철수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두 나라는 정말 두려움 끝에서 해방이 됐고,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국과 소련은 한 라인, 바로 양국 정상이 통화할 수 있는 한 라인도 개통을 하게 됐어. 그리고 이후에 1970년대는 데탕트의 시대가 열려서 데탕트, 이제 미국과 소련이 화해도 하고 파티도 버리고. 서로 좀 이렇게 친해지는 시기가 다시 오게 됐다가, 그럼 지금도 친해? 그러다 1980년대는 다시 신냉전 한번 거치고 그게 뭐야? 다시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지. 그러다가 1990년대에 동구권이 몰락하고 1991년대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 1991년에 소련 해체돼서 러시아 이제 여러 가지 나라로 분리가 되고, 그중에서 러시아가 소련의
소련을 승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젠 안 친해져 러시아랑 소련이랑. 이제 이후에는 소련은 이제 없어. 아니 러시아랑 미국이랑.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겉으로는 안 친하고 속으로는 친하고 뭐 약간 이런 애매한 관계라고 봐야 돼.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 내가 죽은 다음 1초 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겠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 잘 자.